한 번 떠난 연골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연골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지키세요.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형외과 김성환 교수입니다. 네, 자, 김성환 교수님과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되돌리거나 되찾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찾고 싶은 것, 젊음? 이게 자꾸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열정, 예, 활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렇죠.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김원석 씨와 비슷한 마음인데요. 네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네. 공통적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환자들이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들은 뭘까요? 바로 무릎인데요. 무릎. 쌩쌩했던 무릎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단 하루라도 안 아프게 걷고 싶어요. 네. 하면서 관절염으로 망가진 무릎을 되돌리고 싶은 환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릎을 젊은 시절의 무릎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을 되돌리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한 번 떠난 연골은 돌아올 수 없을까?입니다. 이거 사실 거기에 물음표가 찍힌 건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살짝 가져보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돌아온다면 세상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없겠죠.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연골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종류가 있습니까?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면 접혔다가 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죠. 네네네. 코도 잡고 이리저리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똑같죠? 예. 이러한 연골은 탄성 연골이라고 합니다. 탄성 연골이라고 이걸요? 그런데 이거는 나이가 먹어도 웬만해서는 사라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무릎 쪽의 연골은 예. 초자 연골과 섬유 연골로 탄성 연골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초자 연골 그리고 섬유 연골. 우선 초자 연골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네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연골을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딱딱하고 맨질맨질한 연골입니다. 예. 연골이 닳는다. 그 닳는다라는 연골은 초자 연골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타이어도 예. 직접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지고 우리가 닳아버리게 되죠. 네네.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관절 약 10만 배씩 움직인다고 하면은 60년이면 약 20억 회가 훌쩍 넘습니다. 연골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이게 원래 상태로 버티기는 쉽지는 않겠죠.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연골이. 저 그렇게까지 안 쓴 것 같은 느낌인데. 관절염이라는 그 질환이 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살 때 전후로 이렇게 오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김한석 씨 예. 연배가 되면은 50세 이상의 중년들은 재생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년층이 되면은 재생이 되지 않아서 네. 연골 아래쪽에 뼈까지도 노출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골이 한번 닳으면 잘 재생이 되지 않는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재생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원래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 재생이 되기는 됩니다. 돼요. 이거 지금 약간 희망이 막생입니다. 초자 연골이 다르면 다시 이제 원래의 초자 연골로 되기는 어렵고요. 네네. 다만 다른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바뀌어요? 네. 쉽게 말하자면 네. 일종의 이제 흉터 같은 연골이 네. 그 부분을 메꿔주고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이 이제 관절경으로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네네. 저기서 보이는 이제 푸른색 이제 네. 쪽에 화살표의 연골이 네. 이제 바로 우리가 섬유 연골이라고 생각을 아까 합니다. 약간 울퉁불퉁한 거. 예, 울퉁불퉁하고 일부는 좀 소실이 되어 있는 네. 이제 그러한 연골이고 저 주황색 그 연골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우리가 정상적인 초자 연골 아주 매끈하네. 네네. 그래서 이제 섬유 연골은 좀 더 이제 솜처럼 네. 좀 거친 표면을 갖고 있고 이제 겉으로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구조도 완전히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또
왼쪽이 이제 초자연골의 구조인데 네네. 딱 봐도 이제 균질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네네. 반대 오른쪽에 있는 섬유연골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슨 로키산맥 같고 뭐 국립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왼쪽처럼 견고한 초자연골로 재생이 되면 좋겠지만 예, 예. 안타깝게도 오른쪽으로 재생이 되는 약하고 엉성하게 생긴 섬유연골이 이게 재생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섬유연골 이 대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겨울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다 뭐 종이 옷이라도 걸치고 나가는 게 좀 더 따뜻하게 느낄 그렇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뭐 일종의 땜빵을 하듯이 만들어진 섬유연골은 이런 나이가 들게 되면 잘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네네. 그 친구는 뭘 먹고 사나요? 어떻게 영향을? 네. 관절에는 대신에 이제 관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골에 영양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제처럼 또 이러한 그 관절액이 윤활제처럼 관절 사이에도 이렇게 잘 분포를 해서 잘 미끄러지도록 이제 기름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심해지면 어떻게든 연골에 영향을 줘서 조금 재생을 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러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서 관절액이 자꾸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이제 물이 찬다라고 네. 그러고 이제 내원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연골이 자꾸 더 빠르게 또 나빠지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진행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연골이 이게 다 닳아 없어져야지 이제 아프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닳고 있는 도중에 얼마나 내 연골이 닳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사실 닳고 있는 동안에는 잘 알 수가 없고 네. 이제 통증이 또 오려면 연골이 또 상당 부분 또 소실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통증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조금 아프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네.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할지 말지를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골의 두께가 한 3mm에서 7mm. 저희 연골이 요 정도의 두께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연골이 이제 얼마나 뭐 벗겨지고 이제 벗겨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를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네. 한번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제가 네. 한번 사진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실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무릎 연골 사진인데 네네. 원래는 연골로 덮여 있어야 될 연골하골이 네. 이제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뼈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와.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네네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또 뼈와 뼈끼리 네. 이제 또 닿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뼈까지 변화가 생겨버리면 네네. 그 자체로도 이제 연골이 그 위에 재생이 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이제 연골 하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재생이 더 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농사를 지었던 비옥한 땅이 완전히 자갈밭으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자연골과 섬유연골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저 상태 초자연골이 이렇게 없어졌다면 재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거나 예. 관절 진행도가 이제 초기라면은 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연골 재생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연골 하골에 이제 구멍을 뚫고 골수에 자극을 줘서 섬유성 연골을 좀 더 잘 재생되게 네. 만드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섬유 연골이 아닌 이제 초자 연골을 좀 더 많이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혹은 이제 배양된 연골세포 등을 넣어주는 방법들도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시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무릎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재생 방법들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일수록 좀 효과가 이제 좋기 때문인데요. 이제 고령이고 이제 완전히 또 진행이 돼버린 관절 연골 손상에서는 이런 재생 수술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뭐 시도를 하는 거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무릎에 이제 관심을 갖고 통증이 있다면 이제 좀 빠른 진료를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무릎 연골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네들한테 어떻게 잘해줘야 될까요? 상체형 비만이신 네네. 분들이 있는데 하체는 얇은데 배가 나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은 고층 빌딩으로 치면은 네. 아주 얇은 기둥에 이제 빌딩을 올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빌딩에 하중이 많이 가는 것처럼 네네. 우리 무릎에도 이제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면서 네. 관절염이 또 생기기도 하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어허.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정형외과에서 추천하는 운동은 허벅지 운동, 즉 이제 스쿼트 같은 운동. 아, 스쿼트.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진통제를 지어주고 그 진통제로 통증을 좀 잠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한테는 네. 제가 약을 드리면서 네. 실제로도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허. 이 약을 드리는 건 드시고 그냥 지내시라는 게 아니라 안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아하. 네, 체중을 감량을 하고 어허. 또 근력을 기르라고 저희가 약을 처방하는 그렇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게 1차 목표가 아니고 운동을 하라는 게 진짜 목적이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두 분 얘기가 네네. 너무 중요한 맞아요. 얘기입니다.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연골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또 운동을 통해서 이 무릎뿐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셔서 행복한 중장년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